안녕하세요. 저는 74살 김영숙입니다. 지금 저는 울진 바닷가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지은 밥이 아니라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하던 아침밥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30년간 서울 아들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난 30년간의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지면 도시락 2개를 쌉니다. 7시에는 아침밥을 차려놓고요. 9시부터는 청소와 빨래를 돌리고 남의 집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러 갑니다. 저녁 5시에 집에 돌아와 다시 저녁 준비를 하고 밤 9시 설거지를 끝내고 잠드는 삶을 20년을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손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냄새 나는 거 싫어. 애들이 나한테서도 냄새 난대. 이런 얘기였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이사 가면 할머니는 따로 사셔야 할 거야. 처음 듣는 소리에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집안일하고 가정부 일하면서 만든 내 집인데 나도 모르는 이사 소식에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 아들,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갑자기 혼자인 것 같고 나 자신이 초라하고 불쌍해졌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겠지 싶었지만 점점 집안일도 힘에 부쳤습니다. 손주들도 조금씩 저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예요. 라고 했죠. 심지어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라며 한 집에 사는데도 빨래가 따로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이런 식의 대화만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가정부 취급받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고 허리가 많이 아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 전날 밤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았지만 아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했죠. 수술 후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수술 당일 아침 아들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수술 며칠이나 해요? 저는 그래도 걱정하는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조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의 말은 엄마, 그럼 그 사이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이었습니다. 서운함과 함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아들인데 좀 섭섭했지만 참고 넘겼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 수술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온 가족이 와서 손을 잡고 있는데 저는 혼자였죠. 간호사가 지나가다 제 어깨를 톡 두드리며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손길에 눈물이 났어요. 남이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은 잘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텅 빈 병실 하얀 천장만 보였습니다. 목이 말랐는데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퇴원하던 날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안 와본 것은 서운했지만 그래도 걱정했겠지 했는데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퇴원한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 싶어 너무 서운했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서글퍼지고 죽은 남편 생각도 나서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그러고도 오늘은 가족 여행을 간다네요. 당연히 저 빼고 가족끼리 간다네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무섭고 두렵지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 미자에게 전화했어요. 미자야, 나 혼자 살고 싶어. 미자는 드디어라고 했죠. 항상 안쓰러워하던 미자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울진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여행 간 이틀 동안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거실에 쌓인 짐은 박스 5개, 그게 다였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낡은 옷 몇 벌, 남편 사진, 아들 어릴 적 사진, 손녀들 그림, 제가 쓰던 앞치마. 제 건 없었습니다. 제 거라고는 먹고 있는 약봉지, 제 이름이 써 있는 건 그게 다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30년 동안 김영숙은 없었구나. 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였구나. 아들 가족이 여행 갔다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쌓여있는 박스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사 가려고. 울진으로. 내일 아침 이사차 와. 아들은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이제 엄마도 김영숙으로 살고 싶어.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 잘못도 가족들 잘못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사를 했습니다. 바닷가에 작은 집. 오래된 낡은 집이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산 보답 같기도 하고 아직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주들, 아들 며느리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울진에서의 첫날 밤은 좀 무서웠어요. 진짜 혼자인가 돌아갈까 망설였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여니 바다가 보였어요. 커피를 천천히 내리고 첫 모금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누가 재촉하지 않아서요. 이런 시간이 도대체 얼마만인가. 산책을 나갔다가 모래에서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게 혼자구나.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웠거든요. 여기서는 혼자지만 나랑 우리 강아지랑 함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추석, 혼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앞에 놓고 밥 한 공기, 나물 3가지, 생선 한 토막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저를 올리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여보. 말 대신 사진만 봤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보낸 가족 사진이 핸드폰에 떴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찍은 사진, 저 없이도 다들 웃고 있었죠. 한참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잘됐네. 남편 사진에 말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70년 걸렸지만 이제 나도 사람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외롭다는 것과 혼자라는 건 다르다는 걸.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나 자신과 함께였으니까요.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손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예전엔 도시락 싸주는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할머니 자체가 보고 싶대요. 저도 손주들이 무척 보고 싶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긴 세월을 겪고 울진에 와서야 비로소 제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희생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알아요. 내가 선택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는 완전히 다른 자유라는 걸요. 가장 후회되는 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닌 것에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74세 이사는 늦지 않냐고.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인생을 바꿀 용기만 있다면 80에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산다고 해서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잊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불행을 주는 일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아름다운 권리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행복은 나의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어떤 건지 찾는 여정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결국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이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한 추억이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